토요일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특별 방송, 주말 특집 방송을 하겠습니다. 저는 투자의 매개 기획팀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번 주 내내 이제 고민거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저도 횟수로 6년 차 지금 유튜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만 6년 차가 넘었고요. 연수로 따지면 이제 7년을 하고 있습니다. 7년. 7년째가 됐어요. 7년. 자, 근데 제가 이 하면서 거의 이거는 지금 현재 유튜버는 이제 자원봉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도움이 안 된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자원봉사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느니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한번 자원봉사는 탈피를 해야죠. 맨날 이게 벌써 한 6년, 7년째 거의 자원봉사입니다. 그냥 솔직히 용돈도 안 돼요. 네, 용돈도 안 되고 제가 이 방송 하나를 하면은 한 대충 800원 정도의 수익이 남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광고를 많이 두 번 봐주고 세 번 봐줘도 8,000원, 1,000원입니다. 그나마 뭐 유료 회원님들이 좀 주는 거가 좀 되는데 제가 어쨌든 내년에는 이제 유료 회원님들 그 저기를 좀 한 3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3만 원 정도로 올리고 조금 이제 무료 회원님들 그냥 이제 구독해주거나 뭐 그냥 보시는 분들은 저 입장에서는 조금은 그냥 후원이나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을 집중으로 하면서 뭐 너무 이렇게 시장을 뭐 포괄적으로 이해시키고 뭐 그런 거는 자제해야죠. 그럼 방송이 길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종목도 유료 회원님들 종목과 무료 회원님들 종목을 좀 갈라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뭐 나쁜 종목, 좋은 종목 이런 건 아니고요. 겹치니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자세하게 자꾸 얘기하게 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차별화를 둬야지. 근데 지금 현재 유료 회원님들한테 12,000원 정도 한 달에 이제 보는데 제가 이제 주말에 또 일요일 날 방송을 하는데 저도 12,000원이니까 그냥 아예 대충 하잖아. 뭐 그냥 어떻게 뭐 무료 회원님들한테 좀 해서 후원을 좀 받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막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나마 그래도 한 3만 원 정도 받으면 물론 거기서 한 40% 정도는 이제 구글이 가져가요. 그래서 저한테 떨어지는 거는 18,000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18,000원이나 17,000원. 그 정도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낫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조금은 그래도 좀 한 달에 3만 원은 받아야지 제가 더 책임감 있게 운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12월이나 뭐 12월 말일, 12월 중순이라도 갑자기 잠깐 유료 회원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 다음부터는 뭐 금액이 비싸신 분들은 유료 회원을 안 하셔도 됩니다. 뭐 한 3, 4명 해도 뭐 한 5명이 한다고 해도 유료 회원이 뭐 그렇게 줄어들고 엄청나게 줄어든다 해도 이렇게 가야지 제가 그나마 조금은 집중을 하지 않을까.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뭔가 시기적으로 계속 고민하는 것도, 그리고 뭐 후원 받는 것도 자꾸 너무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어쨌든 뭐 이제, 어, 이은땡님이 이제 어제 한 후원을 좀 해주셨어요. 뭐 무료 이제 그냥 뭐 구독자신데 그분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2달 만에 이제 소액을 후원을 받았는데, 어, 물론 제가 뭐 잘 방송하는 건 아닌데, 제가 드리는 것 대비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계속 그렇게 들고, 결국에는 제 멘탈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를 뭐 이루다가 뭐 한 20년도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구독자 느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냥 뭐 정보를 공유해서 좀 사람들이 좀 수익 좀 나오고 그러면 후원이나 좀 받을 생각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급등한 종목은 없죠. 어쨌든 뭐, 그래도 가끔씩 나와요. 나옵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좀 뭔가 좀 나눠서 그리고 유료 회원님도 좀 금액을 올려야지만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한 그 정도는 뭐 한 17,000원, 18,000원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황이랑 뭐 조금만 얘기할게요. 우선은 자, 우리 코스피 차트인데요. 이제 요 구간이 지금 조정이죠. 요 구간이 지금 조정인데, 우선은 더 하락할 차트예요. 자, 이렇게 저번 고점을 못 뚫었죠? 하락해요. 하락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보는 하락의 저점은 적어도 마지막은 여기 아니면 좀 빠르면은 여기 정도 한 3,600 정도. 3,600에서 3,500, 3,600에서 한 3,500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자, 일봉으로 보면 이 정도 조정 줘야지 거의 3분의 1이나 뭐 4분의 1 정도 조정이에요. 그 상승, 저점 대비 상승하는 게 거의 그 정도는 돼야지 조정을 최소한 뭐 2분의 1 조정까지 본다면은 한 3,100포인트까지도 봐야 되는데 한 이 정도는 양호하게 와도 됩니다. 양호한 조정이에요. 그래서 쫄지 마시라. 막 언론에서는 뭐 환율이 어쩌고 뭐 예? AI 버블론부터 막 나오지만 언론들은 그래요. 이게 정통 언론이나 뭐 이런 애널리스트들은 좀 보수적으로 얘기해서 앞으로 또 급락할 거다 막 이렇게 겁을 줘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럴 때 급락은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이루어집니다. 조용히 급락은 이루어져요. 급락도 뒤통수를 치듯이 일으켜야지 뭐 이렇게 대충 뭐 밑밥을 깔고 이런 상태에서 조정은 그렇게 쉽게 급락은 안 나옵니다. 자, 주봉을 봤을 때도 이제 5일선 조정을 이제 하고 있어요. 5일선. 자, 다음 주에는 5일선 밑으로 하향할 수가 있습니다. 하향. 밑으로 이렇게 하향할 수 있어요. 여기서 시작하겠죠. 이렇게 하향할 수도 있다. 쫄지 말아라. 자, 조정은 양호한 조정이다. 적어도 어디까지? 3,500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쫄지 마시라고. 예? 아이, 짐 싸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라고. 어쨌든 요번 장은 예, 일본, 미국, 우리나라 역시도 M2 통화량 과도한 유동성을 증가해서 올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안 간다. 한마디로 빚지고 뭐 어째도 돈을 들이밀면은 올라가는 게 당연히 투자 상품들은 유동성에 의해서 부동산도 그렇고 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주식도. 자, 쫄지 말아라. 자, 월봉 보시면, 자, 월봉 보면 아직 5일선도 안 찍었습니다. 5일선이 여기 가고 있어요. 자, 5일선도 안 찍었죠? 더 빠져야 된다니까. 3,600까지는 월봉상 5일선 찍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쫄지 마시라. 괜히 뭐 어디서 누가, 야, AI 버블론이야. 야, 닥쳐라. 야, 지금 다 망하고 있어. 기업이 다 망하고, 뭐, 부채가 최고야. 쉽게 안 망해요. 쉽게 안 망합니다. 자, 이렇게 시황은 얘기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달러 인덱스입니다. 자,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죠. 자, 달러 인덱스를 한번 봅시다. 자, 한 10년 길게 볼까요? 자, 10년이면은 자, 갑자기 여기서 급등을 했는데 쭉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 인덱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자, 우리가 이 구간을 가고 있죠. 이 구간을 가고 있는데 자, 이 구간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구간대에 환율이 1300 정도였어요. 1300 대충. 자, 그 인덱스가 떨어진다는 건 뭐죠? 달러 약세를 얘기합니다. 달러는 계속 약세예요. 약세. 달러는 계속 약세입니다. 자, 근데 원화에 대해서는 뭐예요? 달러가 강세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환율이 자, 달러 인덱스에 떨어지면 우리나라 환율도 자, 1,300원에서 한 1,100원이든 1,200원이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자, 대략 이게 떨어지는 구간이에요. 지금 떨어지는 구간인데 우리나라 환율은 지금 1,470원. 그죠? 1,450원으로 잡죠. 자, 계속 올라간다는 거야, 이렇게. 그죠? 자, 이건 뭘 의미하죠? 달러는 약세를 지향해요. 약세를 계속 지향해서 뭐 금리도 떨어뜨리고 트럼프는 약세를 시켜서 뭔가 이제 뭐 부채 탄압부터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도 당연히 떨어져야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돈만 지금 이 대체로 이 달러가 떨어지고 있는데 약달러 시대에 환율이 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원화가 똥값이다, 휴지다. 자, 그렇게 뭐 서학개미들이 달러를 뭐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이제 미국 주식을 사면서 또 그런 내부적인 수요 이런 것도 다 복합적으로 맞는데
그런 얘기야. 뭐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거야. 그런 거에 혼란스럽지 하지 마시고 결국은 딱 약달러 시대에 원화 환율은 올라간다는 거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예, 원화를 어쨌든 우리나라는 원화가 약세, 원화가 똥값이 되고 있다. 자,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달러를 뭐 미국도 계속 약달러를 이제 마가 프로젝트나 이런 걸 위해서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건 달러 인덱스가 떨어져도 우리나라는 고공행진을 할 거다. 그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결과적으로 경제 수장들, 대통령까지 해서 뭐 한국은행, 뭐 금융통화위원회 뭐 이런 데들이 다 한마디로 실수, 지금 한마디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뭔가 문제를 일으킨다. 결국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다. 그죠?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내년에도 돈을 엄청 풉니다. 일본도 풀고 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트럼프도 돈을 풀겠죠. 이렇게 풀기 때문에 제가 보는 뷰에서 2026년 적어도 하반기 뭐 한 요맘때 될 때까지는 주시장도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한 5천, 6천이든 뭐 잘 가면 7천까지도 가겠죠. 예, 그렇게 상승할 거다. 우리나라의 이제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주가에 엄청난 뭐 좋은 영향을 줄 거다. 자,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가 똥값이 되면 주가도 당연히 빠져야 되죠. 근데 이번에는 말도 안 되는 이 경제 교과서에서 막 얘기하는 그러한 상식이 공식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를 밖에 나가서 지금 환전하면 1,700원이다. 원화 갖고 로스앤젤레스 환전소 가서 해보십시오. 예? 1,700원대예요. 그렇죠? 원화는 똥값이 된다. 원화를 계속 쥐고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돈을 더 풀기 때문에 내년에 짜장면 값이 10,000원은 넘기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계속 뭐 생피풀 값은 올리고 소비력은 줄어들고 올라가고 그죠? 어, 누구 뭐 어쨌든 뭐 잘못하는 거겠죠 누군가 그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에 뭐 대응 너무 뭐 예측하려고도 하지 말고 오늘도 누구가 또뭐왜 이렇게 환율이 오르냐고 물어보는데 오르니까 오를 때가 됐으니까 오르겠죠. 뭐 그렇게 해보면 알았습니다. 그걸 뭐 장황하게 뭐 아까 얘기했지 뭐 서학개미니 뭐니 다 그거 갖다 붙이는 거고 어쨌든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이제 계속 개입을 해서 뭐 찍어 누르고 있는데 외환 당국에서 그것도 뭐 그렇죠. 뭐 언젠가는 뭐. 하여튼 조심하셔야 돼. 조심하셔야 돼. 지금 뭐 계속 얘기하지만 저도 뭐 달러가 내려가면 우리 환율이 내려가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이 환율 차트를 보시면 환율 차트를 보시면 오, 잠깐만요. 환율 차트를 보시면 음, 환율이 여기 나오네. 환율 차트를 보시면 이 환율이 어, 뭐 1년 차트를 보든 뭐 이게 뭐 굉장히 우상향 차트죠. 네, 우상향 차트입니다. 요거 뚫으면 좀 많이 가겠네. 1년 차트 좀 긴 걸로 보죠. 10년 차트 볼까요? 그렇죠. 전형적인 이건 급등 차트입니다. 여기서 바람하고 여기서 횡보하다가 고를 파고 그래, 지금 우상향 중입니다. 계속 우상향 중이에요. 기울기를 이제 이렇게 세울 때가 됐죠. 예.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보면 참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건 인정해야 돼요. 자, 이제 종목들 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찍어준 종목 중에 이 FNS. 자, 이 FNS가 이제 급등을 했고요. 시간에서 또 얼마가 급등했냐면 시간에서 또 5.75%가 급등했습니다. 5.75%. 제가 그래서 SNF, 자, 저번 방송에서 급등할 거라고 그랬죠? 예? 왜 안 사? 왜 안 사냐고. 어? 얘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얘가 이제 이 FNS, 얘가 그 STO 사업을 하려고 뭐 100억인가 뭐 이 정도 투자를 했어. 저 회사에서 적은 돈은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얘의 차트를 보시면 얘가 계속 강조하지만 지금 주식들이 대체로 이것까지 찍었단 말이지. 일봉상 121선을 못 찍었잖아. 자, 얘 찍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어? 그래서 제가 계속 여기 있을 때부터 그러면서 도지 나왔잖아. 바닥 도지. 여러분들을 뭐 먹여줘야 돼? 어? 실시간으로 막 간다고 써줘도 안 사잖아. 또 그런 거 보지도 않잖아. 그죠? 그래서 무료 방송도 한계가 있는 거야. 사람들이 좀 사서 수익이 나게끔 해주려고 그러는데 안 사잖아. 안 사잖아. 그죠? 굉장히 좋은 차트가 됐죠. 자, 다음 주에는 분명히 5일선도 이제 회복을 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STO는 자, 11월 정무회의가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날짜를 봤을 때 지금이 15일입니다. 15일. 자, 이렇게 해서 벌크업 과정이다. 계속 강조합니다. 벌크업 과정. 자, 그 다음에 요 기간에 만약에 통과가 11월 말까지 안 된다면 한번 쭉 밀리겠죠. 자, 그랬다가 또 12월에 깜짝깜짝 12월에 또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 12월에는 어쨌든 통과가 될 거라는 자기들끼리 회의를 저기를 했기 때문에 자, 12월에 통과된다. 그러면 계속 강조하지만 이렇게 돼서 뭐 11월에 통과되면 벌컥 끝나고 쭉 가는 거고 안 되면 고라를 한번 파고 다시 쭉 가는 거예요. 그죠? 스케줄이 나와 있죠? 왜 못 먹어? 어? 주식하면서 이렇게 돈이 보이고 정책 주고 한 2, 3년 계속 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통과돼서 열매를 따먹어야 돼. 어? 그 다음에 강남에 무슨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는 사람도 여기 그 회원들도 많이 들어앉아 있어. 이런 이 STO 주식에. 어? 여러분 돈도 안 내는 사람 태반이잖아. 어? 나한테 한 광고 보고 그러면 한 5원 줘, 5원. 5원 주는 사람한테 이러한 뭐 두 배, 세 배 먹을 수 있는,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야. 어? 그러면 그런 거 사라고, 돈을 벌기 싫으면 주식을 하지 마. 어? 돈이 보일 때 투자하라고, 멍청하게 하지 말라고. 하도 답답해, 이제. 내가 이제 20한 5년, 7년차 주식을 하고 있어. 근데 돈이 벌릴 때는 막 달려들어야 되는데, 뭐 이거저거 가머니설에 속아갖고 그냥 되지도 않는 거 그냥 계속 붙들고 있는 거야. 바닥에서 사서. 어? 주식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은. 어? 답답해서 그래. 그럼 이 패턴의 반복이야. 어? 자, FSN 분명히 얘기하지만 월요일 날 최소 15% 이상 찍는다. 15% 이상 찍고 뭐 빠질 수도 있지. 윗꼬리 달고. 단타로 들어갔으면 그냥 던져. 윗꼬리 그냥 이게 쭉 올렸다 뺄 수도 있잖아. 아직 법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근데 키 맞추기 하려고 올리는 거니까 한 15% 올라가고 그러면 뭐 17%나 이럴 때 던져버려. 그러면 되지 뭘. 그걸 또 뭐, 오늘 올랐다 빠졌네요. 급등 아니네요. 뭘 축하드려요. 이런 애들 많아. 농담스럽게 그냥 뭐 기분 좋게 얘기하든 어쨌든 나는 그런 거, 그냥 어쨌든 이게 왜 내가 왜 하트를 다 누르냐면 욕을 하는 건 내가 지워버리는데 비아냥거리는 건 그냥 하트만 찍어줘. 왜 하트를 누르는지 알아? 그 저기 보면 그 뭐야 저 유튜브 그 관리하는 그런 데 보면 하트를 안 눌러주면 그게 계속 따라다녀. 왜 하트나 뭐 댓글 안 달아주냐고. 아주 지독한 놈들이야 유튜브도. 지금 1년 전에 하트 한다는 건 계속 올라와. 근데 내가 짜증나서 그냥 올리거나 아니면 뭐 약간 비아냥거리고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지워버릴 수밖에 없어. 왜 그거 이렇게 유튜브 데이터 같은 거 보는데 그 댓글을 계속 봐야 돼. 댓글창에 그게 하트 왜 안 누르냐고 계속 쫓아다녀. 하여튼 유튜브도 짜증나는 플랫폼이야. 내가 만들었으면 좋겠어. 하여튼 노동력 착취에 사실은 사람들 돈 못 버는 사람 뭐 30만이 돼도 한 달에 100만 원 다 못 버는 사람 태반이야. 조회수가 나와야지, 조회수가. 네, 그렇습니다. 네, 설옥션도 보죠. 자, STO 중에서 얘 역시도 살짝 플러스가 났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요게 있죠. K옥션이 더 빠른 거죠. 얘는 이제 이 선을 이제 집에 올라가 타줘야 돼. 그죠? 타서 이렇게 힘이 모이면 또 이렇게 갔다 또 이렇게 좀 빠지다가, 그렇죠? 자, 서울옵션도 살 사람들은 빨리빨리 사시길 바랍니다. 또 딴 거 보죠. 네, 예스24도 STO 사업을 하는데요. 얘도 굉장히 못 가고 있죠. 요런 애가 나중에 힘 모아서 한번 이게 쭉 갑니다. 다음 주에. 요런 것도 있다. 그렇습니다. 바닥 다지고, 예, 지금
현재 뭐 K옵션이든 뭐 FSN이든 갤럭시 모니터이든 뭐 다 핑거든 이런 게 다 여기다가 지금 먼저 여기를 점령한 건데 여기까지 얘도 점령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자, S24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갤럭시 모니터리 한번 보겠습니다. 얘 역시도 여기를 계속 터치하면서 위아래로 뺐다 올렸다. 그렇지만 고가는 올라가고 있다. 얘 역시도 이렇게 장난치다가 이렇게 여기를 잡고 뻔해요. 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며칠 안 남았어요. 거래일로 10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한 8일 정도 남았다고 봐야 되는데 7, 8일. 벌크업을 실컷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뭐 빼고 자시고 할 게 없고 장중 조정을 주면서 계속 한 2, 30% 올려놓을 겁니다. 얘도 한 12,000원 정도는 있겠죠. 11,000원, 12,000원까지 올라가고 발표가 날 때를 기다리겠죠. 물론 발표가 안 나면 한 8%, 10%가 빠졌다가 12월 달에 발표 날 때쯤 다시 고를 파고 올라갈 겁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요. 예, 좀 돈 좀 버시라고요. 여러분들은 관람객이 아니에요. 투자자로서 직접 돈을 넣고 그러는 거지. 남들 돈 버는 거 구경하고, 야, 저만큼 갔다. 야, 뭐 6개월 동안 뭐, 1000% 갔다. 뭐 박수 쳐주고, 뭐 그런 관람객이 아니라고요, 관람객. 예? 돈을 좀 버실 때, 보일 땐 좀 버시라고요. 예? 자, 핑거도 급등의 조정으로다가 이제 좀 빠졌는데요. 자, 핑거 역시도 이제 여기 5일선을 다시 찍고 어쨌든 다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확률이 높겠죠. 그죠? 자, 핑거 역시도 이제 이 자리를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평균 이 거래되던 데니까. 싸다.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거래 여기는 보너스예요. 거의 이 거래에서 산 사람은 앞으로 뭐 수익이 3배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이제는 여기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는 잊어버려라. 왜? 위로 갈 일만 남았다. 통과되면 위로 갈 일만 남았다. 꼭 한몫 챙겨라. 좀 돈을 많이 투자하시라. 어떤 종목을 투자에 따라서 수익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한 2배는 다 갈 거다 최저. 여러분 1년에 2배 이상 뭐 투자금을 못 번다면 그냥 이런 거 사서 먹기 바래요. 괜히 뭐 찢어갖고 이거 갈 거 같고 저거 갈 거 있고 개뿔 가지도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큐로셀이 있습니다. 큐로셀. 자, 뭐 여기서 조정을 주면서 얘 같은 경우도 계속 강조하면 이제 이렇게 타고 가는 거야, 타고 가는 거. 그리고 자, 도지 비슷하게 뭐 어쨌든 나왔죠, 일봉상. 도지인데 약간 좀 뭐 위로 좀 더 올라갔죠. 자, 주봉을 봅시다. 주봉을 보면은 주봉이 도지 비슷하게 나왔죠. 도지 비슷하게. 자, 주봉에 도지 비슷하게 나왔어. 음봉 도지네. 그렇네. 어쨌든 뭐 이렇게 다음 주에 이렇게 쏘든 그 다음 주에 또 뭐 만약에 다음 주에 안 나오고 그 다음 주에 나온다면 이렇게 도지 하나 양봉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쏠 수 있죠. 자, 길어야 7일이야, 7일. 7일. 물론 뭐 말일에 터진다면 도지 하나 만들고 올리는 거죠. 자, 큐로셀. 얘는 11월에는 나올 게 저는 거의 95%라고 봅니다. 때려 박으십시오. 때려 박으십시오. 자, 때려 박으시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신약 관련돼서는 여러분이 올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비보전 제약에서 분명히 벌크업 때부터 얘기해서 산 사람은 단기간에 고점 근처에서 털었다면 3배를 먹었습니다. 그죠? 자, 막 이 비보전 제약도 뭐 법정으로 뭐 고소한다 뭐 어쩌고 그런 거 있었죠.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죠. 물론 지금 많이 빠졌지만 시작이 나올 거다. 그래서 제가 특집 방송도 하고 비보전 제약 얘기했죠. 자, 큐러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큐러셀 저점 대비해서 분명히 3배 이상 갑니다. 3배 이상 가요. 그래서 얘를 3만 원에 산 사람들이 많을 거야. 내가 왜 그러냐면 28,000원, 3만 원대 맨날 얘기했거든. 자, 얘네들은 자, 3배 해봤자 9만 원이야. 그죠? 3배 해봤자 9만 원이야. 이 사람들은 3배 먹어요. 3만 원대 산 사람은. 지금 산 사람들은 2배나 2배 좀 더 먹을 수 있겠죠. 때려 박으시라니까. 어? 여러분들한테 내가 뭐 선생님이나 뭐 여러분들한테 뭐 행복을 주기 위해서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좀 때려 박아 이런 거. 그 돈 좀 벌어서 후원 좀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해도 뭐 안 사는 사람은 안 사지. 그리고 나중에 뭐 아유 아깝다. 뭐 이 맨날 이거야. 이거야 연속이라고.
그러면 댓글 달지 마. 본인 되게 쪽팔린 거야. 투자자가 무슨 뭐 지나간 버스 보고 아깝다, 뭐 못 잡았다. 내가 좀 빨리 올 걸. 내가 왜 똥을 넣고 나왔을까?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지겨워, 아주 지겨워. 어? 돈 벌 수 있을 때 벌라고. 어? 자, 동이스트럭스도 내가 게시판에 2%가 상승했을 때, 아, 얘 갑니다 하면서 이제 썼어. 유료도 쓰고 무료도 썼어. 그래서 딱 쓰고 오니까 한 8%대 갔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막 VI 걸리고 막 지랄을 하더라고. 그런데 결국엔 이제 이렇게 갔지. 자, 그래서 저하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후원해 주신 분이랑 뭐 계속 이게 뭐 게시판에 댓글을 달길래 댓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16%인가 17%? 2130원인가? 뭐 한 요때 샀다고 그랬어. 대충 기억이. 레트펜 이분은 수익이죠. 그래갖고 이제 반은 정리했답니다. 상한가에 불안해서. 자, 상장량도 뭐 한 몇십만 주밖에 안 되고. 얘 같은 경우, 얘기를 해줄까 말까 했어. 자, 단기적으로 저항선이 어디 있냐면, 이 저항선이 있어요. 이 저항선. 그죠? 이 저항선이 있죠? 내일 여기를 이렇게 뚫었다 밀릴 확률이 높지.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려 빠지는, 여기까지, 요 고점은 못 뚫어. 요 가기 전에 끝나. 그렇죠? 그래서 뭐 대충 봤을 때 한 10%나, 뭐, 많이 가면 15%, 적게 가면 뭐 한 9%, 10%만 올리면 바로 뺄 거다. 바로 뺄 거다. 지금은 뭐다? 조정 구간이야, 조정. 그래서 요번 달도 그렇고 여기에 안착하려는 거야. 여기를 지지하고. 자, 그래서 요번 달에 막 이렇게 쭉쭉 올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올리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요번에는 뭐 다시 빠지거나 다시 뭐 이렇게 바닥 잡고 좀 더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쌓아 올리면서 갈 확률이 높지. 다음에 갈 때. 이렇게 그냥 쭉쭉쭉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가지는 못해. 쌓아 올리면서 갈 거야, 아마. 이렇게 돌려서 쌓아 올려서 가야 돼. 자, 그래서 동일스트럭스는 내일 단기 고점이 보인다. 뭐 대충 이 기울기가 보이죠? 이 기울기. 아마 주봉으로 보면 더 잘 보이겠죠. 그죠?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기울기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생각보다 꽤 많이 올릴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 근처에서 이렇게 윗골이 날 확률이 높겠죠. 그죠? 여기서 던져야지. 여기서. 바보같이 이렇게 그냥 쭉쭉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장량이나 전반적인 사고를 했을 때 좀 힘들어요. 근데 내일 막 간다고 계속 게시판에 쓸 거예요. 네? 왜? 내가 털고 나가야 되거든. 어디서? 여기서. 여기서 나는 털고 나가야 돼. 근데 딴 놈들이 먼저 털면 나는 여기서 털게 되겠지? 그러면 열받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막 올라갈 때 또 털 때 막 사주는 애들이 있어야 돼. 야, 이거 뭐, 10,000원 바로 간다. 그게 들어온다고. 단타 칠러도 오고. 그죠? 이런 애들이 다 물려야 돼. 이렇게 들어오는 애들이. 그래서 여기서 던져야 돼. 단기적으로. 그럼 뭐 여기 어디서 다시 사면 되죠. 다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동이스트럭스는 내일 단기 저항선이 있다. 그걸 뚫을 정도는 아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나 하는 짓을 봤을 때 뭐 세력이 또 골탕 먹이는 거지. 그죠? 계속 골탕 먹이고 골탕 먹이다가 어느 순간 그냥 확 뚫고 그때부터 상승으로 가는 것도 이렇게 윗골이 달고 이렇게 막 조정을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올렸다가 조정을 주는 주식은 뭐 편하게 그냥 이렇게 못 가요. 재료가 발표되면 모르겠는데, 그죠? 네, 여러분들은 네? 제 얘기를 믿지 마시고 차트와 숫자 그리고 상황, 객관적인 지표와 이런 거를 보고 믿으셔. 그래야지만 여러분 실력이 늘어. 뭐 게시판에서 야 이거 뭐 걔네 뭐 어디 팔고 해서 뭐 앞으로 뭐 몇 천억이 들어와. 똥이나 먹으라고 그래. 그게 그렇게 바로바로 들어와서 바로바로 가고 그러면 뭐야 그게 뭐 카드 치는 거야? 카드? 어? 투기잖아. 그렇게 되겠냐고. 회사도 뭐 이렇게 돼서 뭐 하고 조정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지 뭐 그냥 그러냐고. 하여튼 뭐 좀 잘 판단해 보죠. 제가 보는 뷰는 그래요. 자, 대형 솔루텍, 초소형 액추에이터, 그죠? 이런 식으로 꾸불꾸불 가는데 뭐 5일선이 다음 주에 다는데 뭐 좀 하회했다가 또 갈 수도 있죠. 하회했다 가는 게 또 모양이 좋네. 그죠? 제형 솔루션도 이제 슈팅이 다음 주에 다가온다. 다가오는데
어디서 저점이 여기서 잡힐지 5일선에 잡힐지 모른다. 제주껏 잡아서 또 한타까리 먹어라. 한 상한가 한 방이나 뭐 한 방 반 정도. 자, 제형 솔루션 시총을 계속 올리고 있다. 시총을 올리고 있다. 조 단위로 올리려고 한다. 조 단위로 올릴 때까지 먹으려면 사두고 보지 말아라. 장롱에 처박아둬라. 어? 지금 현재 투자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야? 접근성이 유리하지. 옛날에 그 주식이 이런 진짜 증서, 종이로 된 증서를 나눠주고 이러면 뭐 우편도 보내고 뭐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런 방식으로 옛날에는 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그랬죠. 80년대 이게 우리나라도 전산화가 이게 들어온 게 90년 초인가? 아마 제가 대충 그렇게 하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도 문서를 받았죠. 주식 갖고 있으면 100장에서 사고 팔고. 자, 이게 온라인 되면서 가까워지면서 사고 팔기가 너무 좋고 결국 사람이 유혹을 잘 받는 거야. 유혹을 잘 받게 돼 있죠. 막 주가가 올라가는데 더 사고 싶고 빠지면 팔고 싶고 그죠? 결국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망하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게 뭐 밥 짓듯이 뭐 사과가 과일이 열리듯이 찐득하니 있어야지. 저 로봇주들도 6개월, 최소한 3개월, 6개월, 뭐 1년. 그러면서 조 단위로 간 거예요. 예? 천억이나 뭐 500억짜리 시총 주식들이. 그죠?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 응? 이해하셔야 돼. 그냥 뭐 사고, 뭐, 뭐 빠지는 날도 있겠죠.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렇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내워라, 내워라 하고 한 6개월 이상 있어야 된다고 하면, 제형 솔루트겠습니다. 그다음 모델 솔루션, 뭐 영어로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 액추에이터를 국산화하기도 하고 얘는 경량화, 초경량화면서 소형화, 그렇죠? 그 모델 솔루션도 뭐 굉장히 경쟁력이 있죠. 그래서 얘도 시총을 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죠? 얘도 이제 얘도 가려면 이제는 많이 올렸으니까 이제 조정이 끝나가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올려야지. 또 이렇게 내리고 또 이렇게 돌려서 올리고, 그죠? 뭔가 이런 식으로 계속 5일선을 찍으면서 간다. 지금 하회했지만 다시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얘가 여기서 1차 상승을 얘는 이만큼 했고 또다시 이만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빠진 다음에 이렇게 좀 가다가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올리는 주식들은 계속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또 산을 만들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갑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자, 모델 솔루션이었습니다. 자, DIC도 뭐 협업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이제 액추레이터 로봇 부품 회사로 현대차 계열이죠. 현대차 이제 벤더인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하고 그런 쪽에 이제 가속기나 뭐 이런 거, 또 피지컬 AI 뭐 그런 얘기들 이제 계약을 뭐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얘도 반등 구간이 왔죠. 예. 얘는 이렇게 동그랗게 가는 걸 좋아하네. 이렇게 동그랗게 갔다가 또 이렇게 동그랗게 갈 수도 있겠죠. 그죠? 하여튼 뭐 DIC도 이제 반등 구간에 오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빼면은 좀 추세 아예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죠? 물론 여기까지도 뺄 수 있어. 아직 더 뺄 자리는 있어요. 21선 밑으로 좀 더 깨서 다음 주에 어쨌든 후반으로 가기 전에 큰 반등이 나올 자리라는 거. 자, DIC. 뭐 큰 반등이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죠. 뭐 이렇게 돼서 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뺐다가 여기까지 뺐다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서 이걸 뛰어넘어야 돼. 이걸 당연히 뛰어넘어야 돼요. 이렇게 상승하는 그죠? DIC도 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ABL 바이오가 이제 2조 넘는 그런 이제 기술 리스트를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월봉을 한번 보시면 ABL 바이오가 이제 여기서 계속 행복하고 이렇게 올렸다가 얘는 이렇게 옆으로 밀면서도 지속적인 이런 우상향을 했죠. 여기서 우상향. 그죠? 예, 그러다가 이제 결국 19만 5천 원까지 찍었네요. 자, 제가 이 주식을 봤을 때는 한 15,000원, 2만 원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 이 카트티 관련주로다가 앱클론과 ABL 바이오, 그 다음에, 뭐죠? 하나 더 있는데 자꾸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 종목을 얘기했는데, 지금 ABL 바이오가 요 구간에 있었습니다. 요 구간. 그죠? 요 구간에 있었죠. 요 구간에. 그죠? 예, 이때 얘기했는데, 너무 빨리 얘기한 거죠. 예, 결국은 이제 이때도 계속 가끔 얘기했는데, 한동안 얘기를 안 하면서 이런 식으로 기술 이전이 한 3, 4개 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시총은 이제 10조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엄청나죠? 거의 얘가 한 3, 4천억? 그 정도였던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2, 3천억 정도. 그, 카트티가 처음에 됐을 때도 얘가 시총이 좀 높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ABL 바이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자, 한번 보십시오. 이 구간이 제대로 이제 상승한 구간인데, 이 구간, 물론 제가 얘기할 때 이때 산 사람들이 이때까지 갖고 간다는 건 좀 거의 희박하고요. 자, 이 구간에서 간다 쳐도 어쨌든 3만 원, 3만 원 정도, 한 3만 원, 좀 높이 잡아도 뭐 한 4만 원 정도인데, 4, 4, 16, 4, 5, 그죠? 거의 5배 정도 상승한 겁니다. 4만 원대 잡았다고 해도. 자, 이렇게 잡아서 하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자, 8개 정도, 8월 달이 8개월 정도를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가는 주식을 잡고 있다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가다가 또 빠질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주식이 계속 가겠다 생각하는 거는 뭐가 있죠? 결국은 자신들이 그 회사의 가치와 사업수, 그리고 주식의 특징, 과연 얘가 합리적으로, 정량적으로, 합리적으로 움직일까? 비정상적으로 거품이 끼면서 막 급등할까?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번외적으로. 자, 로봇주들이 지금 계속 강조합니다. 자, 로봇주들이 1조에서 지금 3조, 많게는 4조짜리도 나오고 있지만 대충 요 정도까지 천억에서, 대체로 천억에서 올렸어요. 물론 천억 미만주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얘네들의 그 재무나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죠. 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엑스레터 시장이나 가속기 시장을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뭐 얘네가 개발하고 뭐 어쩌고 하모닉이니 뭐니 얘기를 하지만 저 역시도 속아주는 거예요. 공부해보면 일본의 그 정밀기계 하는 애들, 걔네들이 30년 이상 가속기 시장을 꽉 잡고 오고 있습니다. 뭐 초소형, 무거운 거, 정밀한 거, 뭐 부드러운 거, 그죠?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뭐 그걸 바로바로 뭐 걔네들이 그 탄탄하게 해외 기업들이랑 연결돼 있을 텐데 30년이나 막 이렇게 계속 강자였는데 지금도 강자죠. 근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뭐 엄청난 우주 기술, 뭐 외계인한테 기술을 전수받아서 걔네들 거를 뭐 다 뺏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냥 속아주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뭐. 물론 대기업이 뭐 편하니까 협업을 하고 그런 게 긍정적이긴 한데, 속아주는 겁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얘네들이 매출이 뭐 한 2, 3년 안에 엄청나게 나오겠습니까? 결국 뭐 나중에 뭐 내년은 아니겠지만 내후년이든 이때부터 안 가는 척 싶더니 안 가는 척 싶더니 안 가는 척 싶더니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IT 버블처럼. 로봇 역시도 이렇게 해서 미래 산업, 미래의 매출을 붙임으로써 지금 거품이 엄청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주식을 볼 때 거품이 일어나는 거는 템버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죠? 물론 이렇게 ABL처럼 계속적으로 한 2002년, 2001년 이때부터 ABL가 카트트에서 우리나라를 앞서가면서 2003년부터 거의 뭐 계속 기술 이전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가는 거는 적어도 좀 뭐야 4, 5년 정도의 뭐 최소한 그런 프로젝트였고 그런 거지만 로버츠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당장 뭐 걔네가 뭐 몇 조짜리 계약을 딴다는 게 몇 개나 되겠습니까, 회사. 그죠? 결국 속아주는 거예요. 다음에 어떤 쪽에 그 섹터에 속아줘야 될지, 그리고 거품이 일어날지, 이런 거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으로, 재량적으로, 뭐, 퍼가 얼마고, 얘가 뭐, 지금은 퍼를 뭐, 10배, 뭐, 20배, 이렇게 받아야 된다. 뭐, 그렇게 갖다 붙일 수도 있지만, 거품이 일어나고 이런 거는 좀 그런 차원과는 다르다는 거. 그래서 비합리적인 그런 영역에 대한 나름대로 마인드, 노하우가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아. 왜? 여러분 산수나 뭐 이런 거, 객관식 사진 선다병 이런 거, 우리는 노예교육 그런 걸 받았잖아요. 그죠? 답이 떨어져야 돼. 어? 그런 노예교육을 받은 선생한테 또 노예교육을 받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한 좀 마인드를 좀 넓혀서 봐야 된다. 외우기 잘하고 이런 애들이 또, 뭐 좋은 직장 갈 수도 있지. 근데 주식이나 투자의 세계는
뭐 답이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자기가 뭐 오너나 그 회사 그 정말 사장이 아닌 이상 그렇죠? 사장도 주가를 못 맞출 때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아니면 좀 뭐 책들도 좀 보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나 이런 동영상도 보고 그러면서 좀 시야를 넓히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트레이더가 되면 뭐가 문제냐면 하루하루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단기적인 거를 쫓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뭐가 있냐 문제냐면은 이 자꾸 계산적이고 차트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나 뭔가 그러한 거를 계속 이제 차트를 돌려서 기계적인 매매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지. 예, 물론 그런 중에서 한두 명은 성공하지만 대체로 성공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주식이 그렇게 뭐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뭐 다 정답이 딱딱 떨어지는 그런 투자냐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예, 저도 뭐 오래 했다면 오래 했지만 자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뭔가 본인의 가치를 지키고 그리고 뭐 객관적인 지표가 꼭 뭐 그 회사의 회계적인 뭐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차트나 뭐 차트의 기울기 또 매집하고 뭔가 그러한 뭐 그런 거죠. 체결 강도부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그런 객관적인 지표,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객관적인 지표, 갑자기 주가가 막 가고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해서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봐야지.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뭐 그러라는 거,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뭔가 그 수치적인 막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건 일부분이야. 그런 것 갖고 하면 발전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뭐 전업을 뭐 10년 하든 5년 하든 자기가 그 뭔가 매일같이 그 하는 방식에서 조금 조금 바꾸면서 그냥 매일 매달리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시야가 좁아지지. 매일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죠? 자, 1년을 생각하고 투자한 사람과 하루에 1시간 아니면 10분, 20분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 손이 빠르겠지. 한 10% 오르면 던져버리겠지. 그죠? 근데 그게 나중에 첫 햄버거가 되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트레이더들은 트레이더로서 뭔가 그 자기가 정말 확실한 길을 찾는지 않는 이상은, 뭐랄까, 주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넓어지고 시야가 그러긴 좀 쉽지 않지. 그 트레이더하고 그러면은 매일 기사를 보고 아침마다 브리핑을 보고 그러기 때문에 머리는 엄청 커지지. 그죠? 트레이더 하면 머리는 커져요. 뭐 다 알아. 오늘 유가부터 앞으로 유가 지표, 세계 경제에서 뭐 어떤 뭐 반도체 앞으로 전망 이런 거 다 알아. 그거 알면 뭐 하냐고. 머리는 커져서 알면 뭐 하냐고. 돈을 벌어야 될 거야. 돈을. 어? 만약에 자기가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 근데 큐로셀이 그래 신약이 나올 것 같고 뭐 한 두 배 가겠다. 자기 재산 뭐 현금 있는 거 한 뭐 1억이든 2억을 때려박아서 4억을 벌었어. 한 2주 있다가. 걔가 더 잘하는 거지. 맨날 사고 팔고 해갖고 오늘은 10만 원, 내일은 100만 원, 뭐 1000만 원도 벌 수 있겠지. 금액이 크면. 하루에. 근데 또 그 다음날 또 뭐 10만 원, 뭐 1000만 원이 있고. 그거는 의미가 없잖아. 투자자는 수익으로 얘기해야 되지. 연말이 됐을 때, 뭐 그 사람 뭐 잠깐 해갖고 뭐 한 2억 벌고 해서, 자산을 1년에 2배 불린 거 아니야? 근데 뭐 계속 사고 팔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밥 사 먹고, 일은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뭐 전업을 했는데, 망상 되는 돈이 뭐, 과연 그 사람처럼 그렇게 되겠냐 이거지. 거의 확률적으로 힘든 거야, 힘든 거. 매매는 계속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지, 주식은. 수수료부터 나가잖아, 수수료부터. 그죠? 뭐 손해보고 이런 걸 떠나서. 자, 여기까지 잔소리 하고요. 어쨌든 간에 뭐 돈 많이 버시고. 제가 이제 뭐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STO와 STO, 그걸로다가 올해는 꼭 보유를 해서 마무리를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돈이 보일 때는 좀 어디서 좀 돈 좀 뭐 급하지 않은 돈 꼬아갖고 뭐 2달짜리 이런 거 말고 적어도 한 6개월 이상 쓸 수 있는 돈으로 갖고 와서 좀 하시면 돼. 너무 급한 돈은 이거 2달 있다 빼야 되는데 그러면 또 혼란스러워서. 그러니까.
제가 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내가 경험했던 얘기들이에요. 하여튼 뭐, 아유, 더 구체한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부터 돈이 팡팡 들어올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돈 좀 벌으셔서.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